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살은 절대 안 빠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굶고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믿음은 완전히 깨질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변하지 않던 배가 단 며칠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몸속에 아직 살아있는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제대로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스위치를 어떻게 다시 켰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핵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느려진다는 거짓말을 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영상이 끝날 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이해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65세를 넘었다고 해서 신진대사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여전히 하루에 1파운드 가까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잘못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던 유행 다이어트는 이 나이에 몸에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몸은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호르몬과 신호체계로 지방 연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도 특정 조건만 맞으면 지방 연소 스위치는 빠르게 다시 켜집니다. 배가 잘 안 빠지던 사람, 갑상선 문제를 겪던 사람, 소화가 느린 사람, 폐경 이후 체중이 늘어난 사람 모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방식은 몸을 괴롭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내놓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이 습관이 지방 연소를 가장 강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밥, 빵, 죽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된 음식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이때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루 종일 적게 먹어도 아침 한 끼 때문에 배와 허벅지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특정한 신호만 바꿔주면 몸은 하루 종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70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결과 아침 섭취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첫 순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지방 연소 스위치를 여는 첫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쌀의 종류가 몸속 염증과 혈관 노화를 조용히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나치게도 정된 흰쌀은 입에 부드럽고 소화는 편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식후 졸림이 심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밤에 갈증으로 자주 깨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같은 쌀이라도 정정도와 조리 방식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성인들이 특정 쌀로 바꾼 뒤 식후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배가 더 오래 편안하다고 느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쌀이 몸을 공격하고 어떤 쌀이 몸을 보호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밥상이 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선택한 쌀이 오히려 장과 혈관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향과 식감을 이유로 자주 먹는 특정 즉석쌀이나 가공쌀은 혈당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키우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며 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쌀의 성질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한 쌀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배변 리듬을 안정시키고 식후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쌀 선택을 바꾼 사람들 중에는 복부팩만이 줄고 허리 둘레가 서서히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양이 아니라 매일 어떤 쌀이 몸속을 지나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쌀이 노화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근육이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쌀이 세포의 노화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흰쌀은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벽과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얼굴이 쉽게 피곤해 보이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작은 염증이 오래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껍질과 배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쌀은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어떤 쌀을 먹느냐에 따라 피부 탄력과 회복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에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누적 효과는 몸 전체의 노화 속도를 바꿀 만큼 큽니다. 지금 먹고 있는 쌀이 나를 늙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지켜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쌀이 혈관과 혈액 흐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쌀이 혈관을 서서히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부드럽고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인슐린 부담을 키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 식후 심한 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섬유질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쌀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액이 보다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몸이 덜 피곤하고 오후에도 머리가 맑게 유지됩니다. 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혈관 상태를 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쌀과 체중 증가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배만 유독 나오는 이유를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쌀의 종류가 지방이 쌓이는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쌀은 먹자마자 혈당을 끌어올리고 남은 에너지는 가장 먼저 복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식사량을 줄여도 배는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밥을 끊어야 살이 빠진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수가 느린 쌀을 선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불 필요한 간식을 줄여주고 몸은 에너지를 천천히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쌀을 바꾼 사람들 중에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서서히 안정되고 허리 둘레가 줄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매일 어떤 쌀을 선택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쌀이 뇌와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거나 꿈이 많아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만 넘깁니다. 하지만 저녁에 어떤 쌀을 먹었는지가 밤의 수면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화가 너무 빠른 쌀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면서 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소화되는 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도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밥 한 공기가 밤의 불면과 낮의 건망증을 동시에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닫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수면 문제가 쌀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9번째로 짚어야 할 핵심은 쌀과 염증 반응의 연결고리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쑤시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많은 분들이 관절 노화로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만성 염증이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일 먹는 쌀이 염증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쌀은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하면서 염증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관절 통증이나 잇몸 출혈, 피로감으로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반면 자연에 가까운 쌀은 항산화 성분과 미량 영양소가 남아있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 같은 활동량이라도 어떤 쌀을 먹느냐에 따라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 느끼는 가벼움이 달라집니다.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을 늘린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 쌀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관절과 몸의 염증 수치를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변화는 특별한 치료나 극단적인 식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쌀 한 공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약이나 보조제를 찾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밥상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몸은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쌀을 바꾸 자혈당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관절이 덜 아프며 배가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어떤 쌀을 씻어 밥을 지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몸 상태를 선택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며 이런 내용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의 몸을 위해 오늘의 밥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